이른바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배려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매포면에 있는 한 시멘트 회사 채석장에서 이 수직갱도에 50톤짜리 트럭이 빠지는 사고. 흘려듣던 뉴스에서 들리던 극한의 현장. 바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좀 잘 아는 직원분 없어요? 좀 시민사원인가 보네요. 일을 하는 동안 감정이 없는 사람이 돼야 하고, 그래서 점점 자신의 감정을 잃게 되는 감정노동자. 거대한 석산을 깎아내는 일, 폐까지 들어오는 돌먼지, 매 순간 엄습하는 추락과 압사의 공포. 1년에 몇 명씩은 사망 소식이 들리죠. 언제 어디로 쓰러질지 모르는 10m 거대한 고목. 한 번에 수천 킬로그램의 폭약과 하루 수십 번의 발파, 찰나의 방심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곳. 안전장비 없이는 접근조차 불가한 후덜덜한 현장에 관찰 카메라가 떴다. 다 필요 없어. 안 다치는 게 최고야. 목숨을 걸었다. 극한의 직업 24시. 첫 번째 관찰 대상은 전 세계 수많은 직업 중 가장 위험한 직업으로 꼽힌 사람들이 한 달 반째 산중에 기거하고 있는 곳. 새벽 4시 강원도 삼척 태백산맥 고산지대. 1000m급 봉우리들이 첩첩산중을 이루어 구름마저 넘어갈 수 없다는 곳. 산에 걸친 운해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 안내 차량의 후미 등에 드러난 나무 더미들. 약초꾼조차 들어갈 수 없다는 구규림. 해발 900m 지점. 여기가 이제 경사가 센 데래요. 네네네. 여기 탄력을 최대한 붙여가지고 올라가던가. 사륜 구동차도 오를 수 없다는 산악길. 급기야 산악 트레킹이 전개되고 점점 가팔라지고 점점 좁아지는 길. 차도 숨이 차던 그때. 바퀴가 헛돌면서 순식간에 미끄러진다. 한쪽은 천길랑 떨어진다. 그럼 완전 빠질 뻔했어. 뒤에가 돌았잖아. 큰 사고는 모면했는데 차가 움직이질 않는다. 차 바퀴가 진흙에 빠졌다. 더 이상 차량으로는 이동 불가. 일단 카메라만 빼, 카메라만. 찍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우리가 가지고 올라갈 테니까. 저 위험하다. 차 뒤에 있지 마라. 시작도 하기 전에 이래갖고 뭐 촬영 제대로 하겠나? 차 미끄러져. 브레이크 꽉 잡아. 아이고야, 이 바퀴가 그냥 막 미끄러지네. 아이고, 이거 웃잡고 이거. 커브길이다, 커브길. 뒤 잘 봐라, 뒤. 여기 사고 나면 막 구급차도 못 와. 아찔했던 입산 신고식을 치르고 결국 해발 1200m까지 도보로 이동. 무섭네. 600산 장난 아니구만. 걸어가야지 뭐 이제. 네, 이렇게 걸어가시면 돼요. 이쪽으로. 어디로 밑으로요? 네. 여기는요? 네. 길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길이 없어요. 길 없어요? 따라오시면 돼요, 그냥. 이젠 덤불을 헤치며 등반해야 작업장에 다다른단다. 고막을 찢을 것 같은 날카로운 전기톱 소리에 정신이 없던 이때 눈앞에서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고 있다. 높이 10m가 넘는 나무들이 사방에서 넘어간다. 저 큰 나무 밑에 매미처럼 붙어있는 게 저 벌목공 아니에요? 비켜. 나무 넘어간다고. 저러다 이게 깔리면 어쩌나 그러노. 겉은 멀쩡해 보이더만 속은 팍 썩어 비렸어. 가차없이 베어지는 나무들. 그나저나 병든 나무만 콕콕 집어서 베어내는 것 같은데 겉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나무에 네. 이렇게 빨간 낙하칠이 돼 있어요. 아. 네, 요 빨간 낙하칠 돼 있는 나무들은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이 표시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삼척 구기림 산림서 관리소에서. 그러니까 어디나 이제 산림청 직원들이죠. 일일이 나무 수를 세고 조사해서 병든 나무는 표시를 했다. 안 비고 남겨놓은 것들 있죠? 네. 저기는 노란 낙하칠이 되어 있어요. 아, 비지 말아라. 비지 말아라. 이 구기림 같이 이렇게 이제 수종갱신이라든지 불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벌목을 한다든지 이런 거 이외에는 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환경을 뭐 무지하게 파괴한다 이런 형태는 아니에요. 수종 경신. 불량 인목을 제거하고 다른 수종으로 바꿔서 가치 있는 숲으로 새로 조성하는 일. 나무 배기에 천부적 자질을 타고났다는 벌목관장. 톱질을 하기 전 항상 하는 버릇. 또 올려다본다. 나무를 올려다보고는 매번 관찰 카메라 위치를 지정해주는데 어떤 때는 나무를 베다 말고 관찰 카메라가 서 있던 위치를 다시 바꿔주기도 하는데 아이고야, 딱 4번 카메라가 서 있던 자리에 나무가 그냥 팍 쓰러져 버려서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 항상 나무를 보고 이 나무가 어디로 넘어갈지, 또 하나는 이 덤부사리들이 다른 나무하고 연결되어 있지는 않는지, 내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무가 넘어가고 작업자들한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회를 항상 확인하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쏠려 있는 무게 중심을 보고 넘어갈 방향을 예측하고 심지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도 가능하다는데 어디 이 거대 고목 넘기는 기술 좀 봅시다. 넘어갈 방향을 잘못 예측하면 바로 사고다. 바로 밑을 한 번 더 베는데 조각을 떠서 나무에 홈을 파낸다. 그러더니 홈을 파낸 바로 반대편에 톱날을 밀어넣는데 어느 순간 홈을 파냈던 쪽으로 나무가 넘어간다. 여기에 이제 요렇게 있던 건데, 이렇게 나무를 그냥 비고 비면 여기처럼 이렇게 나무가 찢어져요. 그러니까 위에 무게 하중이 많으니까 이게 세로로 찢어져 버리는 거야. 난 여기를 안 빈 거란 말이에요, 요만큼은. 그래서 생다지로 그냥 뜯겨나갔잖아. 그냥 뜯겨나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하고 여기 남겨놓고 넘기면 요 방향대로 나무가 넘어가는 거예요. 파놓은 홈으로 쓰러지는 방향을 유도한 것이다. 무게중심이 어디에 쏠렸냐 보고 살짝 방향을 바꿔서 넘겨주는 거예요. 백발백중이면 좋으련만 바람만 조금 불어도 예측을 빗나가는 일이 생긴다. 한 달 동안 4만 평을 벌목했다는데 아까부터 나무를 베는 건 이분뿐인데 다들 어디 가버리노? 보라, 뒤에서 나타난 엔진 톱 군단. 관장이 나무를 쓰러뜨리면 그제야 호련히 나타나서 다 쓰러진 나무에다 대고 톱질을 해대는 벌목공들. 서져 있는 나무 만드시는 거예요? 예. 목재로 쓰려고 이제 잘라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아, 원래 서 있는 나무 베는 거 아니에요? 서 있는 걸 베가지고 이렇게 잘라야 운반도 되고, 가서 목재상에서 나무도 펄펄하게도 쓰고, 뭐 기타 등등 다용도로 쓰이게 돼요. 이들도 버릇이 있다. 톱질하다 멈춰서 보고 이동하다가도 또 멈춰서 보고. 앞에 그릇 드신 분이 미처 우리가 가면 우리 잘못 이렇게 뽀에 안개 낀 날은 안 보인다고 이렇게 밑에 있으면 나무 특히 여름에는 그 뒷쫓아가는 사람들이 항상 확인하고 나무가 쓰러진 다음에 그 전에 거리만큼 두고 안전한 거리에서 이제 그 다음에 단목을 해가지고. 아, 반장이 앞서가며 나무를 베고 벌목공은 퇴로를 확보하고 뒤따라오며 작업하는 시스템. 얼핏 쉬워 보이지만 2m씩 토막을 내다 벌어지는 사고도 빈번하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군에 들어가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아, 이 벌목공들이.
나무 더미에 걸쳐진 나무. 이대로 두면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른다. 위험을 불사하고 나무 더미에 올라섰다. 아차하면 나무 더미와 함께 굴러떨어진다. 토막이 나는 순간 나무는 튕겨오르며 굴러내린다. 굴러떨어지는 방향은 예측할 수도 없다. 속이 빈 썩은 나무는 배는 중간에 찢겨져 튀어오르기 일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어디로 쓰러질지 모르고 단 한 번의 방심과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극한의 현장. 시야가 확보가 안 될 때, 또 능선 이렇게 넘어섰을 때, 사람들은 저쪽 능선 너머에서 작업을 하는데 내가 여기서 나무를 넘긴단 말이에요. 나무를 넘기는데 나무가 저쪽으로 가버리면 사람들 쪽으로 가버리면 사람이 다쳤는지도 모르고 나뉘어서 일을 하게 된다고. 너무 이제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 발목을 조금 다쳤어요, 이렇게. 장가지가 튕겨져 나오면서 놓쳐버린 엔진 톱에 다친 상처. 꼬매셨네요. 예. 돌아가는 톱날이 스치는 건 한순간. 나무가 튀어오르면서 찢겨진 상처. 한 번 실수로 목숨 잃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이 벌목공들이 1년에 몇 명씩은 사망 소식이 들립니다. 머릿속에 그걸 항상 인식하고 오는 거예요, 사실은. 다친다는 거. 안 다쳐야지. 뭐 있겠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안 다치는 게 최고야. 이거 현장에. 경력이 쌓일수록 별별 일 겪다 보니 오히려 겁이 많아진다는 게 이 일. 거대 고목가의 맨몸 사투. 그나마 믿을 건 안전장비뿐이다. 이번엔 아예 어울리는 안전모드. 눈이며 코로 튀어들어오는 톱밥을 막는 가림막 탑재. 거기에 귀마개까지 달렸다. 속수무책으로 미끄러지는 관찰 카메라. 그런데 60도 경사면도 평지처럼 걷는 벌목고. 비밀은 신발바닥. 철심이 박힌 강철 안전화. 비록 발마저 땀으로 흥건하게 젖는 한여름이지만 중무장은 필수. 이러다 보니 체감 온도는 40도. 사람말 무게 엔진톱. 하루 9통의 연료를 쓴다. 열을 받아 체인이 늘어날 정도니 어깨 통증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이 80년 고목 어째 쓰러지질 않는다. 비켜요! 해발 1200m 산중에 나타난 거대 물체 굴착기다. 옆으로! 비켜요! 이게 뭔 일이래요? 나무가 경이 굵어가지고 엔진톱에 바대를 못 미치는 신부가 지금 남아있다가 서 있는 거예요. 빙 둘러 잘랐는데도 버티고 섰는 지름 1m 이상 거대 고목. 나무인데 이 나무를 이제 장비로 밀어서 그 남은 신부를 이제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됐어요. 반장님 올라오세요. 예, 우로 다 올라오세요, 다. 지금 쓰러뜨리지 않으면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 이런 나무가 쓰러지면 밑에 있는 나무들까지 도미노처럼 쓰러져 나간다. 아니 근데 굴착기가 어떻게 나무를 쓰러뜨린다는 게? 80년 된 고목과 8톤 굴착기에 밀어내기 한판 승부? 오히려 굴착기를 들어올리는 고목. 찢어지겠는데. 이러다 굴착기가 부서지는 거 아이가? 그래도 나무가 쓰러질 때까지 밀어붙이는 굴착기. 이때 드디어 넘어가는 80년 된 고목. 5톤 무게를 지탱하고 있던 겨우 팔뚝만한 신부. 신부가 저러 남아있잖아요. 저 지금 상당히 위험한 나무였겠네요, 선생님. 그렇죠. 자른 부분이 물려있잖아요. 네. 나무에 이 나무 강도가 엄청 강한 나무입니다. 이 참나무가. 이게 참나무예요? 네. 이 나무는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숙련자가 작업을 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퇴장하는 굴착기. 그나저나 길도 없는 산중까지 어떻게 들어왔을까? 내려갈 땐 또 어찌 갈까 싶어서 따라가 보니까 어라? 산을 깎네.
이건 또 뭐 하는 짓이고? 가만 보니 길을 만들면서 내려가나 보네. 산을 깎아 흙을 다지고 흙을 모아서 턱을 만들고 있다. 하하, 멋지다. 이 운반하는 운제로를 닦고 있어요. 운제로요? 예. 나무를 되면은 모아서 실어 올릴 길. 예. 운제로, 목재를 나르는 길, 폭 3m 허가 범위 준수, 벌목 후엔 원상복구해야 한다. 아무데나 길을 내는 게 아니다. 산림청에서 운제로로 허가를 내준 방향 표시다. 그 빨간 리본을 따라 길을 내야 한다. 잠시 뒤 운제로를 따라 트럭 등장. 나무를 가득 실은 10톤 트럭, 그 뒤에 짝꿍처럼 따라붙은 굴착기, 거대한 집게손으로 운제로에 모인 나무 토막을 집어서 트럭에 싣는다.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중화산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톱쟁이들이 나무 벼놓은 거 모아가지고 저기 밑에 뚝딱까지 내려주는 거예요. 산중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나무를 이곳까지 모아오는 것도 굴착기 몫이다. 후진하며 경사면으로 오르는 굴착기. 우미, 저러다 미끄러지면 큰일인데 금방이라도 꼬꾸라질 것 같은데 웃자고. 실제로 굴착기 전복 사고가 빈번하다. 아이고, 계속 올라갈 모양인데 가만 보니까 굴착기에서 지지대가 나와. 아무리 그래도 산비탈 흙이 하중을 받쳐줄 힘이 있겠나 하대. 산 경사면을 타는 건 이 바위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미끄러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끄러지게 되면 사고들이 덜어 나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위험하니까 한눈 못 팔죠. 그냥 언 땅이나 바위에는 거의 썰매하고 똑같아요. 미끄러지는 게. 그래서 좀 위험해요. 뭐 하나 위험하지 않은 작업이 없다. 그런데 집게순으로 용케 나무 토막을 집어서는 트럭 뒤에 꽂아 세운다. 참말로 제주도 제주지만 이건 또 뭐 하는 거래요? 그리고 나서야 트럭에 나무를 싣는데 아무리 쌓아도 쏟아지지 않는다. 머리 좋네. 트럭 뒤에 뭐 두 개를 딱 꽂으시던데 나무. 저거는 이제 짐을 좀 더 많이 싣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는 거죠. 뭔 힘이 있을까 싶지만 구멍에 딱 맞춰 나사 끼우듯이 확 돌려서 끼웠다. 달인이네, 달인이. 저거 세워놓으면 옆으로 안 흘러요? 양옆으로는? 양옆으로는 이게 나무가 껍질이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마찰해서 눌리니까 안 흐르죠. 차가 옆으로 많이 기울면 쏟아져야죠. 그리고 옆으로 흘러야 돼요. 만약에 차가 기울게 되면 쏟아져야지. 안 쏟아지면 차가 넘어지잖아요. 수많은 경험 끝에 얻은 치밀한 계산. 굴착기와 트럭이 대화하는 방법도 있다. 다 실었으니까 출발하라는 경적신호. 벌목부터 운제까지 서로 기술은 달라도 호흡은 척척. 좁은 운제로를 따라 대형 트럭이 진입할 수 있는 큰 길까지 하루 15번을 오간다. 한쪽 면은 낭떠러지. 나무가 쏟아지면 차도 중심을 잃고 전복될 수 있다. 이 산의 일은 한 번의 실수라는 게 용납이 안 되거든. 실수하면은 앞으로 뭐 사고 난 사고로 이어지니까. 대형 트럭이 나무를 받아가는 중화산 지점. 이제 10톤이나 되는 나무 토막들을 내릴 일이 걱정인데 길가에 두었던 긴 나무를 옮기는 운전자. 나무더미 한쪽에 경사를 만들어준다. 이게 나무가 담불을 두면은 한쪽 저쪽 산 쪽으로 쏠리게. 이쪽으로 이걸 안 되면 나무는 낮은 쪽으로 쏟아지게. 이걸 해놓으면 이제 이쪽으로 안 쏟아지고 저쪽으로.
길 쪽으로는 쏟아지지 않고 길 한쪽에 가지런히 모으는 방법이라는데 정말 그러네. 이분도 천재 아이가? 한편 벌목 현장에 비상사태 발생. 시켜 들어간다. 안 돼요. 카메라 먹통이에요? 망했네. 어디? 아예 안 돼요? 아예? 네. 켜지지도 않아요? 네. TC가 이상해. 습한 기후 때문에 카메라까지 고장이 났다. 어떡해요? 촬영을 멈출 수는 없고 휴대전화로 촬영을 계속하는 관찰 카메라. 아니 날이 안개도 많이 끼고 나무 위에 이슬 맺혔던 게 소나기 쏟아지 자꾸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옷도 다 젖고 괜히 사람 감기 걸려야지 약값이 더 들지. 내일도 해야 되고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 오늘은 철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날이 굳어서. 오늘 작업 오후 1시 거치지 않는 안개 때문에 벌목 철수. 기계가 이 지경이니 사람 몸은 오죽할까. 두 번째 관찰 대상은 스케일이 더 크다. 이제껏 보지 못했던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최대라고 말하려면 가히 이쯤은 돼야 한다. 승용차만한 돌덩이들이 보이더니 아예 성벽처럼 쌓여있다.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진짜 어마어마하다. 와. 그랜드 캐년 아니야? 그랜드 캐년? 그걸 말하는. 무려 3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채석장. 우리나라 최대 그 화강석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오래도 됐고 가장 양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이 포천성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국내 화강석 생산의 60%, 채굴량 20년 무려 80억 톤. 인간이 이만한 석산을 깎아냈다니 그 경외감만큼이나 극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다. 2014년도에 채석장에서 전체 43명, 43분이 채석 현장에서 다치셨고요. 7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작지만 전체 근로자 수가 419명 밖에 안 되는 채석업에서 그 정도는 그 전산업체에 비해서 재해자 면에서는 19배, 사망자 면에서는 155배나 그 사고 비율이 높았던 거죠. 아침 6시 30분 채석장 안전조회. 오늘 하루도 자기 안전하게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안전 제일! 비장함마저 감도는 기운. 저도 날아가봐도 돼요? 자동차도 콩알만하게 보이게 하는 위용. 드디어 석산에 진입한다. 아이, 규모가 장난 아니네요. 요게 저기 꼭대기까지 보면 여기 전부 산이었어요. 여기 이걸 다 이제 캐먹고 내려온 부분이니까 여기 한 60m 정도 내려갔거든요. 이런 작업장이 많은 거예요, 단지 안에. 석산은 5개네요. 촬영 위치 물색하는 관찰 카메라. 아이고야, 이리 넓은 데를 어떻게 관찰할지 모르겠네. 관찰 역사상 최대 규모다. 가장 난감한 촬영이 아이가 이거. 게다가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로 이루어지는 작업. 어쨌거나 관찰 준비 완료. 그 순간 굉음과 함께 일어난 폭발. 저불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방금 전 폭발이 일어났던 곳. 황급히 카메라를 설치하자 곧바로 저지당한다. 뭔 소린지 원참 우왕좌왕하는 사이 안전 책임자가 카메라를 치운다. 안 돼. 여기까지 꺼져요. 저쪽이다. 멀리 쫓겨난 고정 카메라. 근접 촬영 불가. 촬영도 안전거리를 유지하라는 명령이다. 가스시요. 이따 보세요. 이따 발표할 때 보시면 돼요. 제가 안녕하는 책임자거든. 화약 책임자. 책임자. 끝도 없이 풀려나오는 줄을 바위산 위에 고정시키고 있다.
조폭선. 네? 조폭선. 폭탄? 조폭선. 할코드백 조폭선. 아니, 그럼 이걸로 뭐 하시는 거예요? 훨씬 더 무빙력이 쓰는 게 나이 맞고요. 조폭선은 항상한데 쓰는 거예요. 아, 약간 정교하게 하는. 아니, 정교하게 하는 거죠. 도폭선, 폭약을 노끈 모양으로 만든 것. 다량의 폭약으로 긴 암석을 정교하게 자를 때 사용된다. 그런데 도폭선이 끝없이 들어간다. 어허, 구멍에 집어넣는구만.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한 7m, 한 40. 높이 7m 40cm, 너비 18m의 암석에 도폭선을 촘촘히 넣어서 한 번에 잘라낸다. 무려 4km의 도폭선이 사용됐다. 50cm 간격의 구멍마다 도폭선을 설치하고 이번에는 구멍에 물을 채운다. 아니, 그 물을 채우면 그게 과약이 터져요? 도대체 이 폭약 원리가 뭐예요? 우리 이게 순간적으로 터지면은 순간적인 압력에 의하여 벌어지는 거예요. 압력에 의해서? 예. 도폭선이 물을 태워서 1초에 2000m를 나가는 위력으로 폭발시킨다. 발파 준비를 마친 화약팀이 자리를 뜬다. 야봐, 저쪽 4번 카메라야. 간이 부었나니 빨리빨리 내빼라. 빨리빨리 뛰어야지. 그래, 잘았네. 이제 전 작업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맹음이 끊이지 않는 석산, 붉은 깃발이 발파 신호. 이제 도화선을 연결한다. 상단 발판 대피하시고 발파 5초 전. 자, 갑니다. 무려 1000톤 남석을 들었다 놓는 폭발. 100m 상공으로 치솟는 물기둥. 다 전장터가 따로 없구만. 잘 됐어요. 반듯하게 쫙 갈라진 바위산. 이 정도 벌어지는 게 지금 돌이 밑에가 깨끗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너비 18m, 높이 7m 넘는 암석도 한 번에 절단내는 도폭선의 어마어마한 위력. 도폭선이 들어갔던 세로줄이 깨끗하게 드러났다. 오전 7시 30분. 여기저기 계속되는 발파. 그런데 발파가 끝나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굴착기가 나타난다. 아이고야, 바위에 매달려서 뭐 하는 거래요? 엄마, 넘어뜨리려나 보네. 아이고, 용을 써도 안 되니 더 큰 굴착기가 가세를 하네. 어메, 굴착기 삽이 사람 키만 하다. 위가 보이지 않는 굴착기 기사에게 수신호를 보내는 작업자. 48톤과 53톤 굴착기의 합동작전. 여기 내가 350 정도 되는 거 같아. 그러나 암석은 350톤. 점점 벌어지는 거대한 암석. 이러다가 굴착기 덮치겠네. 아이고, 말 심장 떨린다, 심장 떨린다. 좀 위험해 보이는데. 이게 현장에서 제일 위험한 작업이에요. 넘기다가 장비를 덮친다거나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이게 제일 어려운 작업이에요. 암석 넘어지는 속도보다 후진 속도가 늦으면 막 그대로 압사대비리. 항상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비를 해놓죠. 주행도 항상 빠르게 해놓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안전 위주로 작업을 하죠. 살살 암석을 벌려서 암석이 넘어지기 직전 최대 속력으로 후진해야 한다. 아이고, 내는 못한다. 내는 못해. 나 하락해도 못해.
간발의 차로 앞싸위기를 모면하고는 태연하게 암석이 미끄러지지 않게 흙을 쌓는 굴착기. 여기까지 굴착기가 임무를 끝내면 개미 군단처럼 암석 위로 올라오는 채석공단. 엄마, 아저씨 거기서 뭐해요? 엄마, 줄을 섰네. 모두 똑같은 자세네. 일직선으로 서서 암석에 드릴로 쐐기를 박는다. 이들이 하루 작업하는 암석은 이만한 크기 4-5개. 일렬로 쐐기를 박으면 순식간에 쫙 벌어진다. 이런 식으로 암석을 30개의 정사각 모양으로 조각내야 한다. 돌을 바르는 거예요. 작은 키가 뭐예요? 이게 이제 돌을 바르면 때려야 되는데, 이거를 휘어가지고, 이거를 때리면 이게 부러지면서, 쐐기가 일렬로 반듯하게 박혀야 돌이 예쁘게 잘라진다. 행여 쐐기가 비뚤어지면 부서지고 만다. 돌의 상품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다. 이때 전동 드릴에 발을 들이미는 채석공. 아, 이게 무슨 짓이래. 이거 암석도 뚫는데까지 뭐 발이 무사하겠어요. 그래갖고. 근데 다른 채석공들의 작업 방식도 마찬가지. 발이 남아있는 게 신통할 따름이네. 그 참. 선생님, 지금 발로 이렇게 딱 부정을 하시는데 위험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면? 구멍인데 발로 이렇게 부정을 하시던데. 똑바로 안 가기 때문에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발을 대주는 거예요. 요 면으로 대니까 여기다 대는 게 아니라 요 면에다 대니까 위험하지가 여기 위험해 보이는데. 안전화 신호에 된다고. 안전하요? 안전화 신호면 좀 괜찮아요? 안전화 신호에 된다. 왜요? 저는 여기 새가 들었거든. 왜요? 새.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바닥에도 새가 들고, 그래가지고 뭐 웬만한 거는 괜찮아.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물렁물렁하고 여기는 단단하지. 네. 여기 새가 들은 거예요. 아, 여기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닥에. 강철로 발 전체를 감싼 안전화. 만일의 사고를 대비한 안전장비는 필수. 채석장 거의 모든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돌먼지. 낫구나. 보호장구를 잘해야지. 안 하면은 먼지나고 진태도 걸리거든. 진태 있잖아. 진태도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보호장구를 잘해야지. 확실하게 하셔야겠네요. 어떤 거 하세요, 그러면? 보호장구. 마스크. 귀마개. 안전. 신발도 안전하. 요 정도는 하면 괜찮아요? 내리쬐는 태양 아래 하루 8시간이 넘는 전동 드릴 작업. 엄청 아픈 것 같아요, 팔목. 아니 하니까 계속 하니까 시간이 돼서 괜찮은 거지. 맨 이거 하시면은 가면서도 막 이거 흔들었어 이거. 아, 처음에는요? 왜요? 이거 지금 나 두드려봐. 저절로 이제 그냥 흔들어지지. 그야말로 거대 석산과 벌이는 맨몸 사투. 하루 종일 고강도 노동이 반복되는 또 다른 현장. 이거는 또 처음 보는 장비인데 마치 석유 시추 작업의 축소판 같은데. 어이 실방 카메라야. 가서 뭐 하는 건지 좀 물어봐. 뭔 말인지 하나도 안 들려. 말소리마저 삼켜버린 어마무시한 소음. 무슨 작업이에요?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돌을
아하, 그러고 보니 낯익은 구멍. 오전 첫 발파 직전 상황. 도폭선을 설치할 구멍을 뚫는 거구만. 그러니 철심이 얼마나 길어요? 아이고야, 무려 9m. 구멍이 한두 개도 아니고 뚫을 때마다 맨몸으로 들어옮긴다. 하나만 찍지 말고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시리즈권을 하는가 물어보라. 한덩치 하는 7번 카메라. 이제 세워야지 뭐하노고 일가 세워. 엄청 무겁네요. 이거는 또 있어서 있게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 무겁다고. 철심 하나에 30kg. 거기다 길어서 휘청휘청 되니까 세우는 것도 고역이다. 하루 이러길 수백 번.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지만 다음 작업자들이 기다리니 서둘러야 한다. 그런데 유독 철심 작업에만 파라솔이 있다. 그러고 보니 채석장에서 유일한 그늘. 그늘이네요, 그늘. 여기가 기장 낙원이네요. 기장 낙원은 뭐 하도 더우니까 이거 팔아서 치고 앉았는 거지 뭐. 철심이 구멍을 뚫을 동안 생기는 잠시의 여유. 그래, 근데 이 파라솔 밑에만 바람이 부네. 응? 아니, 그 뭐 있어요? 아, 에어프레셔. 한여름 땡볕과 복사열. 안전장비로 꽁꽁 싸맨 몸. 불지옥 같은 채석장에서 오아시스 같은 한평 낙원. 채석장에서 태양을 피하는 방법. 파라솔 밑이 천국이다. 자주 뒤집히도. 체력이 바닥난 정호. 드디어 점심시간이다. 채석장 초입에 있는 회사 식당. 어디 그만큼 힘 많이 썼으니까 잘 드셔야 될 텐데. 식단 한번 볼까? 고기 있어요? 돼지 수육이네. 양을 다 엄청 많이 버셨네요. 이렇게 먹어야지 일을 하지. 그러면요, 식사 시간이나마 긴장 푸시고 많이 잡수세요.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식사하는데 뭐 하세요? 아, 일하세요? 휴게실 가서 좀 쉬어야죠. 아, 휴게실이 있어요? 예, 여기 바로 저 뒤쪽으로 있어요. 건물 뒤로. 식당 뒤쪽에 휴게실. 여기다가 인터뷰 받아야지. 나무. 아. 어머, 여기는 에어컨도 틀어주네요. 일하는데 더운데 여기가 시원해지니까 천국이지. 한 시간 천국. 1시간 천국. 오케이. 아. 그런데 채석장 소음도 모자라서 TV 볼륨도 최대치다. 그럼 아버님 여기서 일하시는데 뭐 얼마나 되신 거예요? 몇 년 했나? 내가? 여기 이제 한 8년 됐고, 여기 예산 8년 됐고, 네. 이 직종 현지는 한 40년 됐지. 40년이요? 여기 아버님. 여기 50년 됐지, 50년. 50년이요? 아니 50년 동안 이렇게 위험한 직업을 하셨네요. 예. 그동안 하시면서 다치시거나 한 적은 없어요? 지금은 뭐 하도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뭐 한다고 뭐. 다친 데는? 예? 다친 적. 다친 데는 뭐. 여기, 네. 올해 저 기가 안 좋으셔. 아. 청각이 안 좋으셔갖고, 이 소음이 많다 보니까, 네. 이 난청들이 많아, 난청가 힘들이 많아. 기가 잘 안 돼. 수십 년 경력의 채석공들 치고 난청이 없는 분이 없단다. 겨우 1시간 동안의 식사와 휴식이 끝난 오후 1시. 오후가 돼도 일은 줄지 않는다. 채석공들이 거대한 암석을 두부처럼 잘라놓으면 다시 굴착기가 나타나서 공 굴리듯 굴려서 밥숟가락 뜨듯이 운반해 간다.
채석장은 오전에 생산한 암석들을 분류해서 실어 보내느라 분주하다. 굴삭기가 암석을 옮겨 놓으면 나타나는 이분. 보라, 해석해낸 암석에 낙서를 한다. 뭐라고 쓰는 기고죠. 여보세요. 선생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물으니까 대답도 안 하는데 이번 카메라야. 네가 물어봐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구별하기 위해가 설치해 놓는 거예요.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구별이요? 돌 상태가 높고 나쁜 거. 네 가지는 나눠져, 네 가지. 네 가지요? 맨 좋은 거는 건물 안에 들어가는 거. 두 번째는 두 번째 돌도 건물 짓는 데 들어가는 거. 세 번째 돌은 경계석. 이 다에. 네 번째는 이제 갖다가 그 경계석도 쓰고 이것도 쓰고 다 쓰고. 이 등급은 어떤 걸 보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하다 보면은 그래 등이 다 있어요. 등이 다 있어요? 네, 등이 이렇게 뭐가 들었어 안에. 근데 여기 목줄 안쪽이 되는 게 보이잖아, 파랗게. 보이죠? 눈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아, 요거요? 아, 정말 줄이 가 있네. 아, 겨우 이 줄 하나 때문에 등급이 떨어진다. 보통 뭐 A등급 같은 경우는 한 덩어리에 15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 될 거고. 두 덩이 하나예요? 네, 아주 작은 거 같은 경우는 한 2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한 덩어리. 그러니까 뭐 품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 돌덩어리가 아니라 금덩어리구만. 청계천 보건공사에도 쓰였던 게 이 포천석. 청와대 영빈관 18개 기둥 중 4개가 포천석이다. 채석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오후 5시. 다른 곳과 다르게 울퉁불퉁한 석산 밑에 콧불소 같은 차가 등장했다. 구멍을 뚫는 또 다른 장비.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렸다. 어떤 구멍 뚫고 계시는 거예요? 아, 발바구멍 뚫는 거예요. 이때 상자를 들고 나타난 화약 책임자. 한 구멍에 수십 개의 폭약을 밀어넣고는 아이고야, 산을 아예 무너뜨릴 작정이신가 본데. 겁나네. 50mm 고성능 에밀전 폭약이다. 350g 소량으로 암석 3톤을 한 번에 부술 수 있단다. 화약 양이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200kg. 200kg? 왜 그렇게 많이 터뜨린 여기? 구멍 깊으니까. 깊이가 9m, 9m. 9m면은 9m가 터뜨린 약이 얼마 되냐면 12kg의 에멀전 폭약을 터뜨렸을 때 산이 그대로 무너져 내린다. 실로 엄청난 위력의 폭발. 9m 깊이 16개 구멍에 200kg의 폭약 투하. 빨리 나가! 전과 다르게 격해진 수신호. 차량도 대피시킨다. 발포 5초 전. 5, 4, 3. 카운트다운 돌입. 카메라 설치하느라 대피가 늦은 2번 카메라 뛰라. 뛰 빨리. 발포입니다. 에? 뭐고? 다 끝났나? 아니, 지금 벌써 끝난 거예요? 폭파 끝났습니다. 무엇이 뭐 잘못돼 있구만. 망했어요. 뭐 피식하더니 뭐 그거로 발파 다 끝났어요.
아주 발판 다 됐습니다. 잘 됐어요, 그게? 돌이 튀지 않고 이렇게 되면 잘 되는 거예요. 이제 무너져 내리는 게 잘 된 거예요? 돌이 튀면 안 되는 거예요. 튀면은 위험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다시 한번 봐요. 큰 폭발이 일어나면 돌이 튀니 위험하고 건물 폭발 때처럼 안으로 주저앉아야 잘 된 발파란. 9m 깊이까지 산산조각난 바위산. 와, 웅덩이가 다 메꿔져 버립니다. 어드벤처 스펙타클 채석장. 마지막 발파까지 무사고로 관찰 종료. 마지막 관찰 대상은 겉으로 드러난 극한지대가 아닌 고요한 전쟁터다. 금융의 메카 여의도. 국내 56개 증권회사 중 30개 본사가 이곳에 있다. 증권시장이 개장한 오전 9시. 막대한 돈이 오가는 한 투자증권 콜센터. 개장과 동시에 전 직원 상담 중이다. 콜센터 상담원은 극강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업군이다. 관찰 시작. 네, 45,100원이고요. 마이너스 1,000원입니다. 네, 건설이고요. 건설은 42,200원, 마이너스 1,200원입니다. 고객의 요청에 수십 개 종목의 거래가를 일일이 답하고 있다. 숫자가 틀려서도 답이 느려서도 안 된다. 128만 1,000원이고요. 플러스 3,000원입니다. 예, 또 다른 문의사항 있으십니까? 네, 저는 강봉호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상담은 머리 위에 지침. 10초 이내에 답변. 불가하면 양해 구한 후 20초 이내에 답변. 고객 자산과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사고랑 연결되지 않게 해야 돼서 굉장히 긴장하고 업무 시간 중에 집중해서 해야 돼서 그런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직원 요청 콜은 벌써 339명. 이곳 상담 직원은 단 12명. 이 와중에 매일 전화를 거는 블랙 컨슈머가 있다. 상담 직원이 손을 든 블랙 컨슈머다. 새벽대 모시겠습니다. 투자증권 김태희입니다. 아, 여보세요. 그 제가 전에 차트에서 매수 시점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안 보이네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고객님 어떤 차트 화면을 보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여쭤보고 안내해 드리는 거 아니라. 이거 뭐 6001번. 아, 다른 직원분들은 다 아는 것 같지만 좀 신입사원인가 보네요. 아니 고객님 좀 잘 아는 직원분 없어요? 다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좀 많이 물어보네. 그러시면 잘하시는 직원하고 좀 통화 좀 할 수 있게 해주소. 지금 바꿔주든가 안 되면 전화라도 달라고 해주소. 그러면 빨리요. 네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빨리요. 네, 김태희였습니다. 지금 어떤 전화가 온 거예요? 문의를 하셨을 때 바로 이렇게 상담원분이 캐치하길 원하셨던 것 같으세요. 근데 이게 유선상의 업무이다 보니까 바로 캐치가 안 돼서 여러 번 여쭤봤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불쾌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하네요. 전국 콜센터 상담사 80만 명, 그중 85%가 여성, 월평균 16회 폭언과 성희롱 경험, 감정노동자 58%가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 대면 상담이 아니고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함부로 가끔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다 성향이 다르니까 그거 맞추는 것도 힘들고, 이제 뭐 욕설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성희롱적인 발행을 하거나 그런 건이 발생이 되면 이제 횟수에 따라서 저희 뭐 이제 남자 스텝 계시잖아요. 대리님이 한번 전화를 받아주시고 그 위쪽으로는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전화가 안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고객 전화 상담 중 갑자기 자리를 뜨는 상담 직원. 상사를 따라 어디론가 가는데 녹음 파일 앞에 나란히 앉았다. 투자증권입니다.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지금 왜 안 되시는지요? 나도 헤매네.
고객 응대 중 긴 침묵. 1분 정도 생각했죠. 고객이 착하게 되는 아가씨 하다가 네 하면서 그쵸? 이번에 연예 멘트 한번 넣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력 12년차 선배가 고객 응대법을 일일이 교정한다. 지속적으로 콜 이렇게 잘하고 계신지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1대1로 콜 듣고 저희가 이제 부족한 거 코칭해드리고 그런 콜 코칭이에요. 사실은 모든 그 고객센터들이 다 이런 그런 뭐 코칭이라든지 평가를 해요. 콜 코칭. 녹음된 상담 내용 중 무작위로 10개를 추첨해 한 달에 1회 평가 실시. 고객 불만을 최소화해 감정노동의 강도를 낮추기 위한 자구책. 다른 방으로 호출된 또 다른 직원. 탁자 위에 수북한 문서들. 신용문자 받아 사용하시는데요. 지금 이거는 문제를 저희가 만든 거예요. 저희가 만들어서 뭐 이런 질문이 왔을 때 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황극 훈련. 관리자가 고객 역할을 맡아 상황을 제시하는 대처 훈련. 아주 짧은 시간도 고객은 길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이제 여러 상황을 봤을 때 문의가 좀 들어오는 것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롤플레잉 테스트를 이제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고객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저희 이제 나름의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오후 4시. 어느새 한산해진 콜센터. 그런데 직원들이 하나 둘 회사를 빠져나간다. 꼭 퇴근하는 모양새인데 아직 오후 4시밖에 안 됐다. 그대로 남아있는 직원도 있고 퇴근하는 직원도 있다. 아니 벌써 퇴근하세요? 아 저는 4시까지예요. 9시부터 4시까지. 6시간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4시간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9시부터 4시까지 6시간 근무. 이 콜센터는 상담 직원 스스로 근무 시간을 선택한단다. 업무적으로 8시간을 통화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런데 시간 선택제로 짧은 시간 한 4시간쯤 일을 하고 업무를 마무리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스트레스가 낮아진다고 봐서 저는 직원들 그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도 시간 선택제 이 직원들을 함께 일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 콜센터는 2014년 4월 시간 선택제 실시 이후 이직률이 제로다. 내 동료다, 뭐 내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막 그렇게 다그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좋은 고객이 좋은 상담, 좋은 직원을 만들 수 있거든요.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이다. 극한의 환경에서 맨몸으로 맞서는 사투. 다음 세대를 위한 보이지 않는 희생. 오늘도 무사고를 기원합니다. 이게 집게선이 기가 막힌데요? 파란색 같아요. 이 조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아, 진짜요? 잠깐 해볼게요. 아니 그냥 스윙만 안 하면 위험한 건 없어요. 아, 그래요? 벌리고, 올리고.